조림을 잘하는 척했습니다. 척한다는 게 강력한 게 뭐냐면 나한테 실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난을 받고 질타를 받죠. 이 사람들이 나를 조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당연히 조림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유라야 디자인 대표 최지웅입니다. 이번에 흑백요리사 2가 정말 화제였잖아요. 저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그 중에서 감명 깊게 본 장면이 최강록 셰프가 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였는데요. 척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이 좀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일과 삶을 대할 때 척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영상은 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사실 이제 요리라는 거는 제가 약간 친숙한 소재는 아니고 잘 모르는데 이 흑백요리사를 보면 볼수록 제가 하고 있는 인테리어 업과 본질적으로 닮아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리라는 건 사실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 없는 건데 그 요리를 할 때부터 이미 어떻게 레이어드를 하고 어떤 소재를 어떻게 넣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감칠맛이라든지 아니면 식감 같은 거를 미리 머릿속에서 설계를 하고 이거를 요리를 하면서 연출해낸다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도 사실 완성되지 않으면 모든 건 다 상상이거든요. 뭐 3D 그래픽 같은 걸 만들면서 결과물이 나올 거라는 거를 미리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만들어내는 것과 되게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요리라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인테리어업과 다르지 않구나, 본질적으로. 결승전 전에 무한 요리 지옥. 사실 이제 당근이라는 어떤 재료가 메인은 아닌데 그걸 가지고 상상치도 못했던 요리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한번 만들었으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거 만들고 제가 하는 것도 사실 그렇거든요. 아파트 인테리어는 거의 대부분 이제 구조가 다 비슷비슷해요. 진짜 10번 넘게 해봤던 구조들도 있고 하지만 그거를 저희는 디자인 업체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봤던 맛이 아니라 전혀 다른 느낌으로 막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지? 어떻게 하면은 좀 새롭게 보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거 공간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소재 자체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왜냐면 아무래도 상업 공간보다는 조건들이 많이 붙어요. 내가 실제로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친환경성도 있어야 되고 하자나 이런 것들에 뭐 대응이 잘 돼야 되고 변형이 좀 적어야 되며 오염에도 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붙기 때문에 사실 인기 있는 소재나 아니면 좀 많이 쓴 소재를 재탕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걸 쓰면서도 원래는 이게 벽에만 붙이는 건데 이걸 바닥에도 붙여보고 아일랜드 상판에도 붙여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다양하게 소재가 갖고 있는 가능성 같은 것들을 많이 끌어낼 수 있다는 거를 많이 저도 연구하거든요. 저희 디자이너들도 연구하고. 근데 그거 못지않게 셰프들도 정말 많은 연구를 하는구나. 조림을 잘 못하지만 조림을 잘하는 척했습니다. 사실 척이라는 뜻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을 하다. 아유, 쟤 잘난 척하네, 멋있는 척하네, 이런 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지는데 그걸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실제로 조림이라는 요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아니면 뭐 그냥 우연히 조림을 하나 잘 했을 뿐인데 얘 진짜 조림 잘한다, 얘는 뭐든지 다 조려버린다, 뭐 이런 이미지가 생기니까 뭔가 나도 계속 그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사람들이 나를 조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당연히 조림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그거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처음에는 그런 척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진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척을 한다라는 거는. 그 무한도전을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요. 노홍철이 무한도전에서 약간 사기꾼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캐릭터가.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각자 맡고 있는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방송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사실 너무 좋아하는 형들인데 내가 이 사람한테 좀 잘해주면 이 사람이 나의 캐릭터에 대한 몰입이 깨질까봐 쉽사리 못했다라는 점에서 너무 힘들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본인이 사기꾼이나 아니면 남을 잘 속인다든지 이런 게 아닌데 그거에 대한 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사람이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동물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고객님들한테는 항상 믿음직한 파트너인 척을 했고 제가 대표 경력이 길진 않지만 뭐 힘들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믿음직한 대표인 척을 했고 사실 그런 척을 안 한다면 남들이 나에 대한 기대도 없으니까 내가 사실 발전할 계기를 찾기도 어렵지 않을까요?
야 얘들아 나 이거 할 수 있어, 내가 이거 할게, 나 이 프로젝트에 되게 자신 있는 척을 했어. 그러면 저 팀장만 믿고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 할 텐데 실제로는 그 말만 하고 노력을 하지 않아.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남들한테 실망감을 더 크게 주겠죠. 나 잘한다고 티 다 해놨는데 이거 못하면 나 어떡해.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게 진짜 강력한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 자기계발서를 보다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진짜 바란다면 남들한테 많이 얘기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금연한다라고 하면은 야 나 금연할 거야, 담배 피면 너한테 10,000원 줄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들한테 말한 게 있어서 욕먹기 싫으니까 지키겠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척의 연장선일 수 있잖아요. 옛날부터 선사시대 때부터 인간은 이제 부족 생활을 해왔고 공동체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DNA 안에는 남의 눈치를 보는 게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수많은 댓글들이나 남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칭찬하는 것보다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리가 더 팍팍 박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DNA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사실 누가 남 욕한다고 해서 내가 막 생존의 위협을 받거나 이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그게 생존의 위협을 받았거든요. 내가 이제 사냥을 한다든지 어떤 무리에서 방출을 당한다고 하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이미지가 좋나 안 좋나 이런 거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단 말이죠.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DNA 안에 계속 각인이 되어 있는데, 약간 척한다는 게 되게 강력한 게 뭐냐면 나한테 실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난을 받고 질타를 받죠. 그런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일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겠죠. 저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디자인을 잘한다든지 회사를 잘 운영한다든지 이럴 수 없었을 거고, 하지만 나를 믿고 일을 맡겨주시는 고객님, 나를 믿고 따라주는 직원들, 그분들이 나한테 거는 기대와 시선들을 부응하기 위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얘들아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어떤 자신 있는 척을 하고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해서 제가 성장을 많이 했거든요. 다잡는 거죠, 나의 마음을. 제가 최근에 약간 든 생각이었는데 자아 성찰에 대한 내용이에요. 20대 때부터 이제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1집 이렇게만 일을 했거든요. 원래 20대 때 엄청 열심히 일하고 30대 때 조금 쉬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20대 때 진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제 목표가 20대 때 열심히 일하고 30대 때 놀자 약간 이런 건데, 그런데 지금 30대가 됐지만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30대 때 더 열심히 일하고 40대 때 조금 쉬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바뀌었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한테는 되게 다양한 모습이 있잖아요. 아들로서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있고, 뭐 연인으로서의 모습이 있고, 친구로서의 모습이 있고, 내가 친구한테 하듯이 엄마한테 하지 않고 엄마한테 하듯이 소비자한테 하지 않잖아요. 그런 모습이 다 있는데 저는 약간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것만 하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친구들도 사실 뭐 거의 없고 모든 인간관계가 약간 인테리어에 맞춰져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벗어난 나의 모습에서는 좀 더 성숙해져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인테리어 얘기 말고는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인테리어를 하는 최지용, 이런 얘기는 막 너무 청산 뉴스처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이런 인테리어 말고 그냥 나라는 사람 만난 사람한테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처음엔 되게 충격이었어요. 이건 나는 약간 인테리어 일하자 디자인의 최지웅이라는 어떤 로봇을 타고 있는, 그 로봇은 되게 좀 이렇게 있어 보이고 큰데, 그 맨인블랙 보면 외계인이 이제 사람 머리에 딱 들어가가지고 쬐끄만한 외계인이 사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막 그런 것 같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사실 되게 별거 아닌 조그만한 사람인데 몸집만 커졌구나. 근데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총량의 법칙이 있는 거죠.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많이 성장을 했지만 다 골고루 성장하길 바라는 건 제 욕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에너지와 시간과 생각을 여기에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인테리어나 아니면 고객과의 비즈니스나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를 해결을 잘 해왔어요, 이때까지. 근데 최지웅이라는 사람의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성장을 잘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척하다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려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내렸고,
나만의 생각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재도전해서 좋았다. 이번에 흑백요리사 2에서 최강록 셰프의 우승이 더 감동적이었던 거는 단순히 요리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최강록 셰프의 태도와 말이 결국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고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걸 계기로 제가 생각하는 척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다음에도 또 이런 소재가 있으면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